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남규훈입니다. 이 전반적인 학령 인구 감소 속에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되면서 지역의 교육 현장도 여러 현안이 많습니다. 이 교육계에도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이 교육계 두 개의 중요한 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정호영 한국초중고교연합회 이사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정호영 이사장님의 프로필을 보니까 현재 맡고 계신 직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초중고등학교 교장연합회 이사장이라고 제가 방금 소개를 드렸고, 사단법인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이시기도 하고요. 또 창원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기도 하세요. 네. 자, 먼저 한국초중고등학교 교장연합회나 대한사립학교장회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교육계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서희초 사건으로 촉발된 많은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고 또 교육 현장에서 끊임없이 해결책을 요구해 왔던 그런 문제점들입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대한사립학교장회가 그런 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또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단체인데 1919년에 대한사립학교장회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한 수도권의 사립학교장회 교장 선생님들의 모임으로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1960년대 사단법인으로 출발하고 사립학교장회의 건의과 또 사립학교의 법률적 지원 또 전문적 능력 함량이라는 이런 목표로 해서 100년 동안 존속해 왔던 그런 교육단체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그러네요. 교육기관입니다. 예. 이런 대한사립초중고등학교 교장총연합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장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중등교장협의회, 초등, 상업계, 전문계 또 예국어고 체육계 이런 다양한 여교장회까지 포함해서 한 10여 개의 직능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직능교장회 단체들을 총괄하는 12,000개의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대표하는 단체가 한국초중고등학교 교장총연합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중고교장연합회 이사장,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 그러니까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나 국민들에게 전달을 하시는 중간에 어떤 그런 입장을 또 가지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역할을 또 해오셨고 그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은 선출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에 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2019년에 1,700개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그렇죠. 예, 단독 출마하셨습니까? 예, 단독 출마를 해서 99%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99%의 지지를 받으셨다고 그래가지고 대단하십니다. 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예, 일단 그동안에 그 임기 동안 어떤 일에 좀 주력을 좀 해오셨는지요? 우리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비율을 보면 대한민국 학교가 12,000개쯤 됩니다. 예. 그중에 한 1% 정도가 70개 정도가 초등학교고 그리고 한 20% 정도가 중학교입니다. 사립중학교고 네. 사립고등학교는 한 40%에 육박하는 또 지역에 따라서는 50%를 넘는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예. 지난 역사에서 사학이 대한민국 발전의 부원과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교육 입국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한 사학이 애국 애족 그리고 민족 자강 또 계몽운동 그리고 투철한 애국심과 같은 이런 인성교육에 매진을 해왔고 예. 이를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의 산업 일꾼들이 많은 현장에서 곳곳에서 노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과거에 오늘날의 발전을 이루어왔던 사학이 중심이 되었듯이 마찬가지로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역시 희망은 사학이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재도 사학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고 있고 또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대한민국 사립 초중고등학교 1,700개 학교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립학교 정체성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노력해 오신 것을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학 기관들을 사학 해관인 한 곳에 공동적으로 모으는 이런 공간적 혁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전문대학법인협의회, 초중고법인협의회까지 함께 아우러서 우리 교장회가 사학의 어려움을 지금 함께 대비하고 또 함께 준비하고 함께 대책을 세워가는 예.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연간 회계가 한 20억이 넘습니다. 예. 그동안 100년 동안에 오프라인으로 운영되어 왔던 이 회계를 회장이 되면서 온라인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회장님 잠시만요. 그럼 그 말씀은 지금까지 장부로 해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기로요? 예, 수기로 해왔습니다. 아, 그게 최근까지였습니까? 그게 지난 4년 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 그럼 회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예, 온라인으로 회계 예, 투명성을 높였다는 예, 말씀이시죠? 회계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공인회계 감사를 처음으로 지난 3년 동안 예.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회계 투명성을 확보했다라는 이 측면,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연간 예. 적게는 한 5억, 많게는 10억 정도까지 적자 구조의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예. 2022년 종부세가 저희들이 가졌던 재산 중에 아파트가 8채가 있었습니다. 예. 이 종부세가 연간 한 7억 정도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이사회를 거치고 총회를 거쳐서 아파트를 한 달 만에 130억에 매각하고 또 양도소득세 40억 이상 부과되는 이 부분을 전략하기 위해서 대체 부동산을 구입해서 양도소득세를 한 20억 정도를 절감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흑자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또 해오셨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학의 존립을 위한 법적 지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소규모 학교 해산법의 복원을 위해서 한시적 복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국회의원을 여야를 불문하고 찾아다녔고 또 설득했고 동의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 잠깐 유보되어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과 같은 이런 문제점도 이 대학과 지금 초중등 교육법이 사립학교법이 한꺼번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런 법적인 모순의 충돌과 모순적인 부분에서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세법 시행령도 이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예. 자, 이런 부분에서 이해와 자문을 구하고 새로운 입법의 정책을 지원하는 이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회, 예, 사립학교장회 내부에서 하셨던 그동안의 역할들, 또 일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일종의 국민의 신뢰를 또 높이고 사학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이제 이런 부분으로 내부적인 어떤 그런 정비를 좀 해오신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학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 교육의 중심에 있었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학을 떠올리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국민들께서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떠올리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학에 대한 불신, 아까 사립학교장회 내부의 어떤 그런 국민의 그 신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학의 국민의 불신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정말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교육 입국이라는 이념하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학의 설립자들의 그 이념과 생각들, 가치들이 모조리 부정되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되어서 정말 안타까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런 사학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학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고 있고 또 이 사학이 또 교육이 분명히 대한민국의 미래요 희망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사립학교는 또 영원히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단합하고 자정하고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만은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교사 채용과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의 자정 능력, 새로운 대책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예.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육에 대한 어떤 또 이 개방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이 한국을 방문했던 세계 제1의 핵심 대학이라는 미네르바 대학의 마이크 메기 총장을 대한사립학교장의 회관에 모셨습니다. 예. 한 2시간 정도 서로 의논을 하면서 여기 이 대학에 한 5명 정도 한국인이 입학을 못하고 있는데 예. 사립학교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고등학교가 이곳에 조금 더 많은 정책적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네. 협력해 달라는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사립학교장회와 한국 초중고등학교 교장 총연합회가 MOU를 통해서 미네르바 대학의 입학에 대한 어떤 특전이나 또 그를 위한 이 서울 지역에서의 어떤 준비 기간과 같은 이런 연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준비하겠다는 이런 대답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지금 또 뭐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IB와 관련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올리페카 하이노넨 총재가 작년에 입국을 했는데 그때도 우리 대한사립학교장회에서 이분을 모시고 또 예.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나 프랑스 바칼로레아 그리고 미네르바 바칼로레아와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전부 공인화된 서술식 대학 입학 고사입니다. 예. 현재 대구와 제주도 교육청에서 이미 도입을 하고 있는 교육 과정입니다. 예. 이런 학기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부분의 IB 부분을 가지고 접근한다면은 공정한 대학 입시의 어떤 체제가 또 평가 체제가 새롭게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한국형 바칼로레와 같은 이런 새로운 개발을 한번 제안해 볼 그런 시점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만 들으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예. 예, 그리고 아까 미네르바 바칼로레아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과 갖고 있는 게 그 유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학을 해서 대학에 들어가는 뭐 그런 중간에 필요한 어떤 절차 혹은 시험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IB나 MB나 그리고 프랑스 바칼로레와 같은 이런 것들은 전부 대학 입시 제도입니다. 입시 제도인데 외국에 거주하는 유학생이나 그리고 외국의 어떤 기업인들 자녀들 이네들이 전 세계의 대학 입학을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IB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 IB입니다. 예. 그 교육 과정이 대구와 제주도에 도입이 되어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기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예. 특히 프랑스 바칼로레아 같으면은 이틀 정도 수필 에세이 같은 형태로 시험을 치러서 대학 입학 자격고사를 주는 형태입니다. 2025학년도부터 이제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는데 창원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그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로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단점이라 좀 짚어주신다면. 2022년도에 창원고등학교는 고교 학점제를 선도학교로서 도입을 했습니다. 예. 도입을 하면서 그 이제 장단점 부분들을 저희들 스스로 파악을 한다면은 장점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미래 교육에서 고등학교 교육이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교 학점제는 대학 체제를 그대로 고등학교에 그렇죠. 쉽게 쉽게 말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는 이런 예. 부분에 뭐 문제점은 있지만은 네네. 실질적으로 자기의 진로에 따라서 원하는 과목, 선택 과목을 자신이 선택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과목을 짜고 학점을 이수해서 예. 대학에 진학하는 이런 형태가 고교 학점제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단점으로 본다면 과연 우리 고등학교의 공간이
그런 학점제를 구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핵심이 되어 있느냐 하는 공간 이점. 확보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두 번째는 네.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했을 때 네. 특히 사립학교는 그 선생님들의 수요를 어떻게 그렇죠. 충족하며 남는 과목의 가원교사나 상치교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이런 법적인 부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정부가 뭐 고교 학점제든 뭐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는 건 중요하지만 예. 현장에 좀 더 구체적인 현장을 접근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하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아 놓은 다음에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는 접근이라는 생각도 들고. 고교 학점제의 장점을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 과목을 선택하고 듣고 배우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거는 분명히 선진적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주신 네, 바가 있는데 네. 이게 제대로 확립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 내의 과원교사, 상치교사의 문제가 해결되고 법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고요. 원활하게 교원 수급이 될 수 있어야 이제 이런 장점을 살릴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인프라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만이 이게 학교 현장에 정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또 가장 큰 변화의 요인은 뭐냐면 대학 입시 제도입니다. 대학 입시 제도를 내신 등급 상대평가로 해놔놓고는 예. 이 고교 학점제를 상대평가로 적용하라 바꿔야 한다면은 하고. 이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절대 모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내신 예. 등급이 나올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예. 회장님, 요즘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학령 인구 감소되고 있고요. 또 수도권 집중 현상도 더욱더 좀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지역 소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도 좀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죠. 예. 특히 이제 지역은 더더군다나 그럴 텐데, 그러니까 지역 소멸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이라든가 정책적 뒷받침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학령 인구 감소와 인구 절벽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어떤 존립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특히 사립학교에서는 소규모 학교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존폐가 관련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입장입니다. 특히 5천만 인구 중에 50%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이런 현상에서 예.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시대 교육계획 정책으로 교육발전 특구 추진 계획을 제안하고 있지만은 네. 좋은 학교를 만들고 좋은 지방대학을 만들어서 또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지역에 정주시키는 이런 정책으로 삼아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립학교 이사장님들이 이제는 이 명예롭게 좀 퇴진할 수 있는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해산법을 한시적으로 복원하자는 부분입니다. 예. 국회에 지금 발의되어 있고 몇 번 포기된 행태지만은 다시 또 발의가 되어 있는 행태이기 때문에 이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좀 명예롭게 퇴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소규모 학교 해산법을 도시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한시적으로 2025년까지 적용을 함으로써 이 국가 재정도 줄이고 또 사립학교 자체도 좀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 예. 소규모 학교 해산법에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해산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왜 현재로서는 그렇습니까? 사립학교를 해산하게 되면은 설립자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가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럴 되다 보니까 지금 2세, 3세로 와가지고 사학 설립자들의 후손들이 굉장히 어려움도 있는 이런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해산하고 싶어도 해산을 못하는 형태가 되고. 그러니까 해산한다고 하면 다 국고로 기속이 되는 예, 국고 기속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약간의 지원을 통해서 예. 설립자들에게 재산을 일부를 돌려주는 형태로서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게 소규모 학교 해산법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사립학교 비율이 한 35% 정도쯤 됩니다. 그런데 선진국 같은 일본과 미국과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작게는 5%,
많게는 18%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조금 줄일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자, 올해 백상예술대상 교양 부분에서 MBC 경남의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가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로도 또 제작이 됐고요. 지난 15일에 개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장님, 학생들과 단체 관람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이유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김장하 이사님은 또 제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분이고 또 실제로 국가에 헌납한 맹신고등학교에 공립으로 첫 변경이 되면서 첫 발령을 받았던 그러셨군요. 그런 인연이 있고 5년 동안 맹신고등학교 교사로서 근무를 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훌륭한 어른이신 김장하 이사장님의 어떤 일대기를 보면서 예. 우리 너무 이기적인 교육계에서 이 어른이 가지고 있는 가치, 나눔, 베품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도 조금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단체 관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김장하 선생님과 그렇게 인연이 있다고 하시니까 좀 궁금해지는데 실제로 좀 어떠셨어요? 당시에 뵙고 좀 느낀 감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저는 공립학교에 한 20년, 사립학교 17년을 근무했는데 그 중에 공립학교에 근무하면서 맹신고등학교에 한 5년을 근무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 헌납과 동시에 처음으로 발령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네. 첫 발령을 받았던 사람이 아마 교사 9명이 있고 나머지 한 70명은 사립학교 선생님과 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헌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보충 수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걸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당시에. 그래서 교무부장 선생님과 함께 그런 보충 수업비를 받기 위해서 한약방에 직접 들린 적도 있고 또 학교를 지나가시는 또 지나치시는 또 자전거로 검소하게 살고 계시는 우리 김장하 선생님을 뵙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1987년 평교사로 시작을 해서 교육 현장 일선에서 몸을 담아왔다.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이 교사의 신분으로 어떤 뭐 이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어떤 직분보다는 교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겁니까? 교사는 그래도 성직입니다. 교사는 그래도 성직이기 때문에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교직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교사관이고 또 교사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성숙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화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사는 조금 인내할 줄, 기다릴 줄도 알고 또 양보할 줄도 알고 우리 김장하 선생님처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가진 분이 교사가 되어야 되고 그런 교사가 많아져야 대한민국이 좀 아름다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초중고교장연합회 그리고 대한사립학교장회 그리고 이제 창원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까지 이제 3개 단체를 이끌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정호영 회장님이 어떤 행보를 걸으실까 굉장히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는 평생을 교육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육이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미래라는 이 확신으로 교육 현장에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남은 인생도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길을 작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교육의 중심은 교장 선생님입니다. 이런 교장 선생님의 철학과 가치에 따라서 학교 문화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교장 선생님의 품격을 높여가는 연수나 또 그런 길들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헌신하는 어떤 길들을 찾아보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장총연합회나 대한사립학교장의 회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이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그 교장 선생님들에게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보내는 바이며
이런 교장 선생님들을 위해서 남은 또 인생들을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교사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정말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호영 한국초중고교장연합회 이사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포커스 경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